2017년 12월 7일 한 남자가 절도죄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남자는 시민들의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 끝에 검거한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남자는 변변한 겨울옷 한 벌 없이 거린 같은 초라하고 궁상맞은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지 않은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있었고 걸치고 있는 꾀죄죄하고 남루한 얇은 옷도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은신처는 도시 외곽의 한 풀숲속, 나무 문짝위에 펴놓은 이부자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남자와 1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한 8살 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 역시 얇은 옷차림이었고 추위로 얼굴이 빨갛게 얼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위동. 놀랍게도 그 풀숲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아이의 집이 있었습니다. 위동은 미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1살 조금 넘었을 때 아빠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엄마는 어린 아들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가버렸고, 아빠도 아이를 조부모한테 맡기고 타지로 돈 벌러 갑니다. 그곳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한 아빠에게는 둘째 아이가 생깁니다. 그 후로 아빠는 위동에게 아주 가끔 전화통화만 했을 뿐 아이 보러 단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장애인이었고 자그마한 고물상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식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맡기고 간 위동의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각자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게 한 두 아들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느라 두 손주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여유가 없었고, 빠듯한 형편 때문에 위동은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위동은 늘 동네를 돌아다녔고, 그런 아이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돈을 조금 주며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흔쾌히 심부름을 다녀온 위동은 남자의 손을 잡으며 자기랑 놀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마위량. 산시성 위린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외에 누나가 하나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몇 년 후 위량의 부모는 부부 갈등으로 이혼을 합니다. 엄마는 두 남매를 두고 집을 나섭니다. 5살 난 위량은 떠나는 엄마 뒤를 울면서 쫓아갔고, 엄마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두 남매를 친척집에 맡겨버리고 타지로 돈 벌러 갑니다. 사랑이 필요한 아이에게 남겨진 것은 극심한 상처뿐이었고, 아이는 웃음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든 위량은 첫 가출을 합니다. 초반에 누나와 친척들은 그를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여일 혹은 한 달 정도 지나서 스스로 귀가하고 또다시 가출하기를 반복하자 더 이상 관심을 주지도 않습니다. 15살 때 위량은 절도죄로 구속됩니다. 소년원에서 12일간 지내다가 아버지한테 끌려 집으로 돌아간 위량은 얼마 뒤 또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온 위량은 다시 이곳저곳 방랑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이미 포기해버린 그의 생계수단은 생필품 절도였습니다. 한번 붙잡혀본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위량은 절대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돌이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외인한시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곽의 한 풀숲 속에 임시거처를 마련한 위량은 그곳에서 위동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와 놀아주면서 위량은 아이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아이가 가엾고 안쓰러웠던 위량은 아이에게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사랑에 목말랐던 순진한 아이는 생전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사랑에 한시도 위량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아이의 풀숲 속에서 위량이와 함께 노숙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주 가끔 집에 가기는 했지만 관심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량은 여전히 절도로 두 사람의 생계를 유지해갑니다. 아이에게 옷과 간식도 사주고 아이가 싫어하는 우유도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우유를 많이 먹어야 키가 빨리 크고 덩치가 커야 남들이 깔보지도 함부로 대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변변한 옷 한 벌 사입지 않았습니다. 위량은 자신이 도둑질을 한다는 사실을 위동이한테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나중에 커서 절대 자신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13살 차이 두 형제는 추운 겨울밤이면 낡은 이불 두 채를 덮고 서로의 체온으로 온기를 나눕니다. 맑은 날엔 밤하늘의 별을 함께 세기도 했고, 위량은 아이한테 자장가 삼아 노래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량은 그곳에서도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하루 그는 근처의 한 담장 뒤에 숨어서 자신이 사라졌을 때 아이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위동은 큰 소리로 형을 부르며 한참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망설여졌지만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위량은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아이는 울며불며 뒤쫓아왔고 위량은 결국 발길을 멈춥니다. 5살 때 울면서 엄마 뒤를 쫓아가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를 꼭 붙잡고 딱 100일만 더 같이 있어달라고 애원합니다. 8살이 되도록 유치원에도 다녀본 적 없던 아이는 100일을 형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오랜 시간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위량은 매달리는 아이를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했고 아이의 간곡한 청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100일이란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아이는 천진하게 일주일만 더 같이 있자며 때를 씁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쌓여 아이와 함께한 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2017년 위량은 겨울이 되면 반드시 그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굳힙니다. 그의 범행 횟수가 빈번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위량은 닥치는 대로 물품을 훔쳤고 심지어 주차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도 과격해집니다. 떠나기 전에 아이한테 뭔가를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동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12월 7일 위량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어린 위동이가 공범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작물거래 역시 범죄라는 점을 미처 몰랐던 걸까요? 아이한테 도둑질은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쳤던 위량은 순진한 아이를 작물 처분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위량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고 수사는 곧 종결됩니다. 2018년 6월 위량은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당 경찰관 저우조우한테 자신의 동생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조우의 도움으로 위동은 전액 무료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위량이가 수감된 후 아이는 몇 번이고 조우한테 형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교도소란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조우는 두 사람한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위량에게 아이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을 때 위량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위동이와의 만남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동생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동생이 밖에 와 있다면요. 그래도 싫어요. 4년 후면 아이가 위량 씨를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럼 위량 씨는 위동이를 잊을 수 있나요? 잠깐의 침묵 끝에 위량은 나지막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잊을 수 없겠죠. 아이 때문에 자신이 붙잡혔다는 원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린 아이를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위량은 교도소에 수감된 자신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위동은 가끔 풀숲 속으로 찾아가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열악했지만 지난 1년간 형과 함께여서 행복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